한국군인, 저게 뭐 대단하다고. 영화 찍으려고 특훈 받은 거겠지 뭐. 실전에서는 할리우드 액션 배우만도 못할걸? 최근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 시즌2.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한국 남성들이 보여준 안정적인 사격, 자세와 전문적인 총기 다루는 모습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총을 다루는 모습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UCLA 영화학과의 두 학생이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할리우드 액션 영화 마니아인 한 학생은 그저 잘 찍은 연출일 뿐이라며 한국의 군사문화를 폄하하자 한국전 참전용사의 손자인 남학생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UCLA 영화학과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하고 있는 에단 밀러입니다. 할리우드와 가까운 이곳에서 영화를 공부하는 건 많은 학생들의 꿈이죠. 하지만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나침반을 처음 본 건 10살 때였어요. 케이스가 녹슬고 유리가 흐릿한 그 나침반은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침반이 없었다면 난 그 혹한 속에서 길을 잃었을 거야.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할아버지의 서랍 한켠에는 낡은 나무 목걸이도 있었습니다. 한국 병사에게 받은 그것을 보실 때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단다. 추운 진지에서 뜨거운 국물을 나눠 마시던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잊을 수 있었지. 할아버지는 특히 한국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총을 다룰 때 마치 숨쉬듯 자연스러웠어. 힘든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군. 놀라운 건 나이든 예비군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어린 제가 그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어릴 때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저 전쟁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UCLA에 입학하고 처음 만든 다큐멘터리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문득 깨달았죠.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한국 병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찍은 흑백 사진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보게 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게임 참가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총기 다루는 모습. 마치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든 참가자들까지도 완벽한 사격 자세로 총을 다루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특히 특전사 출신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가 MK5 기관단총의 특성을 전문가처럼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란다. SNS에서 이미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능숙하게 총을 다룰 수 있는 거지? 댓글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과의 라이언 카터는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남자들. 그냥 영화 찍으려고 특훈 받은 거겠지. 실제로 총 잡으면 덜덜 떨겠지. 영화과 최고의 실력자로 꼽히는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열렬한 팬인 라이언은 영화 속 전투 장면을 예로 들며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한 거야. 내가 말하는 한국의 그런 건 그냥 잘 찍은 영상일 뿐이라고 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랍 속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거요. 전쟁 당시 한국군과 함께 찍은 훈련 영상, 작전 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군의 전투 능력을 상세히 기록한 할아버지의 일기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학과 게시판에 저희 새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올렸어요. 총의 기억,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라이언의 비웃음 섞인 댓글이 달리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동화를 만들 모양이네.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바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진실의 방향을 가리킬 차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과 현재 한국의 모습을 연결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라이언과 같은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때로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승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UCLA 도서관에 앉아 다큐멘터리 구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더니 혹시 한국전쟁에 대해 찾아보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학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학과의 교환학생 지훈이었어요. 아, 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특전사 출신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특전사. 그 단어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침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죠. 특전사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훈련을 받나요? 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단하다기보다는 극한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하 20도의 눈밭에서 야영하면서 생존 훈련을 하고 고공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죠. 바다에서 장거리 수영도 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시어 훈련이었어요. 시어 훈련이요. Survival, Evasion, Resistance, Escape의 약자예요. 적진에 떨어졌을 때를 가정하고 진행하는 훈련이죠. 실제로 포로가 된 것처럼 신문도 받아요.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죠. 지훈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특전사의 혹독한 훈련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형제애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다큐멘터리의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는 걸 직감했죠. 그런데 특전사가 아닌 일반 군인들도 총을 잘 다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고 전역 후에도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매년 실전 사격도 하고요. 예비군 훈련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지훈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역한 군인들이 전시에 대비해서 받는 훈련이에요. 기본적인 사격은 물론이고 전술훈련도 해요. 예를 들어 적군의 침투를 가정하고 방어 작전을 펼치는 거죠. 요즘은 VR이나 전자 사격 시뮬레이터도 사용하죠.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벌금도 있고요. 아,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본 것처럼 나이 든 분들도 총을 다룰 줄 아는 거군요. 그때 익숙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언이었죠. 와, 정말 감동적인 동화 같은데. 그런데 난 할리우드 액션 배우들의 훈련 영상을 봐왔거든.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는 모를 거야. 지우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학교 체육관에서 특전사 기본 체력 테스트 한번 해볼래요? 물론 기초적인 것만요. 라이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가 이내 건방진 미소를 지었죠. 좋아. 내기할까? 내가 이기면 내 친구의 다큐멘터리는 없던 걸로 하고. 저는 불안했지만 지훈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기면 에단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오늘 했던 말 그대로 인터뷰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UCLA 체육관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라이언은 이미 와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의 몸은 확실히 할리우드 액션 배우처럼 단련되어 보였어요. 워밍업은 끝났나요? 지훈이 체육관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라이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난 탑건 매버릭 촬영 때 톰 크루즈가 받은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해봤거든. 내가 무슨 테스트를 준비했든 자신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합니다. 특전사 기초 체력 검정의 일부만 해볼게요. 팔굽혀펴기 2분, 턱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3km 달리기. 어떠세요? 겨우 그거야? 라이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에 그의 웃음이 살짝 굳었죠. 팔굽혀펴기는 2분 내 72회가 기준입니다. 턱걸이는 최소 20회, 3km는 12분 안에 뛰어야 해요. 저는 그 기준을 듣고 놀랐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액션 장면들이 실제 특전사들의 기본적인 체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좋아. 시작하지. 라이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배어났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팔굽혀펴기. 지훈은 마치 기계처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2분이 되기 전에 이미 80회를 넘겼죠. 반면 라이언은 1분 30초쯤 지나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 겨우 58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라이언이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턱걸이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났어요. 지훈은 25회를 가뿐히 해냈지만 라이언은 13회에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3km 달리기인데 지훈이 말하자 라이언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밖에서 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달리기는 다음에 하자. 사실 더 이상의 대결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라이언의 얼굴에는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팔굽혀펴기와 턱걸이만으로도 한국 특전사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충분히 깨달은 듯했습니다. 사실 이건 입대 지원할 때의 기준이에요. 실제 훈련은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죠. 라이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내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나 봐. 미안해. 사과는 굳이. 대신 약속대로 인터뷰는 해주시는 거죠.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인터뷰 전에 혹시 특전사 훈련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특히 그 시어 훈련이라고 했나? 그게 정말 궁금해.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영화학과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언은 평소에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어 훈련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죠. 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네, 적진에 고립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되는 훈련이에요. 포로가 되어 신문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영하 20도의 설산에서 3일간 생존해야 하고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하루 30km 이상을 걸어야 해요. 그런데 이건 특전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군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극한의 훈련을 받습니다. 라이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현대전에서 그런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훈련과 첨단 기술을 조화시켰어요. VR로 사격 훈련을 하고 AR 기반 전술 훈련도 해요. 스마트 헬멧을 쓰고 증강현실에서 전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건 마치 SF 영화 같은데요. 라이언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의 방산 기술이에요.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폴란드가 얼마 전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FA-50 전투기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했고요. 잠깐만요. 라이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오징어 게임에서 본 그 총기 다루는 실력은? 당연히 사실이죠. 제가 참가했던 세계 최고의 군사 대회에서도 우리는 금메달을 땄어요. 48시간 동안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적진을 돌파하는 미션이었죠. 카메라 뒤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며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은 그때도 대단했지. 지금은 더 대단하다더구나.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지훈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굳이 떠들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K방산이 세계 5위권에 진입했고 우리 기술을 인정받아 170억 달러 규모의 수출도 달성했어요.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라이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다큐멘터리 내가 좀 도와줄게. 할리우드 액션 영화와 실제 군사 훈련의 차이를 비교하는 부분을 맡고 싶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할아버지의 옛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앨범 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군용 수첩에 적어두신 간단한 메모였습니다. 희미해진 연필 글씨로 날짜와 장소, 그리고 몇 줄의 짧은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UCLA 영화학과 편집실에서 촬영 영상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보니 특전사의 훈련 과정이 정말 대단하네. 이걸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훈련 장면과 비교하면서 편집하면 어떨까? 우리는 영상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언, 지훈의 인터뷰, K방산의 성과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특히 할아버지가 찍어두신 흑백 사진들은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무게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할아버지가 한국군 장교들과 찍은 사진이 있어. 제가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강원도 어딘가에서 찍은 거라고 하셨어. 라이언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UCLA 도서관에서 본 자료가 있어. 그 시기 강원도 지역 전투 기록이야. 우리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교차 검증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지훈이 제공한 현대 한국군의 훈련 자료와 할아버지 시대의 기록을 연결하는 작업은 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라이언이 한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편집된 것 같아서.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화려한 영상미가 아닌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할아버지의 일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기록된 할아버지의 메모들이 이제 우리의 카메라를 통해 현대의 증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현대에 다시 기록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학교 극장에서 영화학과 학기말 상영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상영 전 마지막으로 영상과 음향을 체크하고 있었죠. 지훈의 인터뷰 음질이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수정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음향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라이언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적대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상영관은 서서히 관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학과 교수님들, 동료 학생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계셨거든요. 지훈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지훈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상영 전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그들이 남긴 유산을 조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소개를 마쳤어요.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으로 시작해 지훈의 특전사 이야기, K방산의 현 주소까지 30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조명이 들어왔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들려왔어요.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한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답하려 할 때 라이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그의 말에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피드백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구성이 탁월했어요. 특히 현역 특전사와 참전 용사의 증언을 교차 편집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평가였어요. 한국의 군사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특히 예비군 제도나 특전사의 훈련 과정 같은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특전사의 시어 훈련이나 현대화된 군사 시스템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모든 피드백이 끝나고 상영회장을 나서는데 지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겠죠. 라이언도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 속 장면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부끄럽네. 한국의 군사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현대화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 특히 예비군 제도나 특전사 훈련 과정을 보면서 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지 이해하게 됐어. 오징어 게임 시즌2로 시작된 관심이 우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계기를 주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강인한 군인 정신과 첨단 기술력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는 한류 콘텐츠를 통해 이런 한국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K드라마, K영화를 통해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우리의 다큐멘터리도 그 흐름의 작은 물결 하나를 보태게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UCLA의 작은 상영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숨겨진 저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한류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군사력과 첨단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오징어 게임2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예비군 제도, 특전사의 혹독한 훈련 과정,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 등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방산기술까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K드라마, K영화와 같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죠. 여러분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알려지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